한 번 더. 네. 시작할게요. 오늘 벌써 5주차고요. 지난주에 우리가 드디어 색연필을 시작했는데 색연필로 그림 그려보니까 어떠세요? 재밌어요. 네, 딴 세상 만난 것 같죠? 네. 예, 그래서 맨날 그 펜으로만 이렇게 선만 그리다가 색칠을 칠하니까 다른 세상을 만난 것 같은 그런 기분을 느꼈을 거예요. 자, 오늘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제가 여러분 아마 여기 있는 분 중에 일주일에 10시간 이상 그림 그린 사람은 저밖에 없을 거예요. 예, 그래서 10시간, 5시간은 그림 그리고 5시간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교재를 만드는데 지난주에는 어떤 거를 보여드릴까 고민하다가 정말 멋진 사람을 찾아냈어요. 1년 365일 동안 매일 하루에 하나씩 그림 그린 사람을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그 블로그가 이 아래쪽에 있거든요. 요거 교재 바로 공유되니까요. 참고하셔가지고 보면 되고 그 중에 몇 개만 이거 참 이쁘다. 이렇게 일상을 매일매일 기록하는 사람이 있었구나라는 느낌으로 이분의 그림 몇 장하고 그 다음에 인터넷에서 찾은 그림 몇 장을 보여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처음에는 별로 못 그렸는데 갈수록 이 사람 실력이 늘어나더라고요. 보따리인가? 만두인가? 이거는 그 진한 그 종이 위에 그린 거예요. 하루에 캔디, 사탕 이런 거 하나씩 그렸어요, 이 사람. 이거 이 사람이 그린 거 아니고요. 포뇨인가? 포뇨? 그 배경 화면. 색연필로 그린 배경이에요. 별거 아닌데 되게 있어 보이죠? 부산 불꽃축제 포스터가 색연필로 그린 겁니다. 아니에요, 색연필이에요. 네. 여러분 숙제로 내드렸던 그 노란색 파프리카예요. 곤충들이 의외로 색연필로 그리면은 되게 있어 보여요. 그렇죠. 예전에 막 벌레 싫었는데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벌레가 의외로 예뻐지더라고요. 그리면 있어 보여서. 끝났네요. 네. 어떠셨어요? 1년 내내 그린 사람의 작품을 보니까 이 사람도 처음에는 그렇게 멋있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게 딱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다니까요. 여기 한번 들어가서 보세요. 처음에는 막 별로였는데 나중에는 진짜 우와라는 느낌 날 정도로. 자, 조금 전에 본 그림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들 그 차나 커피도 마시고 차도 마시고 이렇게 매일매일 뭐 일상에서 뭔가 일이 있잖아요. 그거를 그냥 이렇게 지나치지 마시고 이렇게 사진을 한 장씩 찍어두고 나중에 나도 이런 거 한번 그려봐야겠다라는 느낌으로 이렇게 그리면은 삶이 풍성해지고요. 자, 제가 그린 게 여기 요 그림인데 실제 화면으로 보는 거랑 이렇게 원화로 보는 거랑 느낌이 많이 다르죠. 그래서 화면으로는 실제 원화의 느낌을 다 표현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스캔해가지고 올려가지고 이렇게 자료로 썼는데 특히 저 이 티백의 효과를 보면은 화면상의 티백 효과랑 실제 원화의 티백 효과가 많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따 끝나고 보시고 싶은 분들은 와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매일매일 일상에서 이렇게 기록을 남겨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고요. 자, 오늘 실습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배운 거는 색을 칠하는 거에 대해서 배웠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색을 빼는 거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왜 색을 빼야 되냐면은
우리가 어떤 그림을 딱 봤을 때 입체감이라는 게 있죠. 입체감. 이게 그냥 평면적인 느낌이 아니라 뭔가 좀 올록볼록 빛도 느껴지고 튀어나오는 것처럼 느껴지려면은 튀어나온 곳은 밝아야 되고 들어간 곳이나 빛이 부족한 부분은 어두워야 되는데 색깔만 계속 칠하다 보면은 이게 그림이 점점 누워버려요. 이렇게 묻힌다 그럴까? 이렇게 튀어나온 느낌이 없고 계속 묻히는 느낌이 있는데 그거를 막아주고 튀어나온 부분이 튀어나오게 하기 위해서 실제 색연필로 그리는 부분 중에 가장 밝은 부분은 아예 색칠을 안 하는 부분이에요. 흰색이 그냥 남아있는 부분이 가장 밝은 부분인데 하다 보면 어떻게 좀 색을 칠해버린 부분이 있어요. 그럴 때 색을 빼는 방법이 있습니다. 3가지가 있는데요. 혹시 지우개 다 가져오셨어요? 네, 지우개. 첫 번째 방법은 칠해놓고 그 부분을 갖다가 지우개로 지우는 거예요. 문방구에서 산 지우개도 되고 지난 시간에 나눠드린 그런 지우개도 되고요. 자, 두 번째 이 그림은 뭐죠? 가지죠? 예, 가지 모르세요? 예, 가지인데요. 자, 이 부분이 가장 밝아요. 그죠? 가장 밝은 부분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을 때 색을 아예 칠하지 말라라고 그랬는데 사실 색을 아예 안 칠하면은 가장 밝은 부분하고 그 옆에 있는 어두운 부분의 경계가 너무 뚜렷해져 버려요. 그래서 가장 밝은 부분하고 어두운 부분하고의 경계를 약간 부드럽게 그레디언트를 주기 위해서 흰색으로 칠하면 이런 느낌이 납니다. 한 가지 주의하실 거는 전체를 다 보라색으로 칠한 다음에 그 위에 흰색 물로 이렇게 아무리 해봐야 밑에 보라색이 워낙 진한 색이기 때문에 투명한 느낌이 안 나요. 그래서 이쪽 이만큼은 흰색을 비워놓고 그 다음에 이제 가운데 제일 가운데는 아예 칠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머지 경계 부분 여기 이런 부분들이 이제 흰색으로 흰색 색연필을 칠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진하게 칠하고 나서 긁은 거예요. 샤프 끝에 심을 빼지 않고 샤프 꼭다리로 긁거나 아니면은 칼로, 여러분 칼 가져오셨어요? 예, 칼로 긁은 거니까 이 3개를 실습할 건데 세 번째 이 긁기 할 때 주의해야 될 건요. 만약에 종이가 얇으면 긁다가 찢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예, 안 그럴 것 같죠? 예, 그럴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3개를 지금부터 실습해 보세요. 그래서 진하게 칠하고 나서 지우개로 지우는 거, 흰색 부분을 남겨놓고 나서 그 주위랑 흰색 색연필로 칠하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글귀가 제대로 보이려면은 색칠을 진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색연필이 색이 좀 이렇게 흐릿하게 나오면 긁어도 효과가 상대적으로 좀 덜 나타나겠죠. 그래서 이 3개 실습을 지금 한번 해보세요. 화면에 보는 거랑 약간 느낌이 다르죠? 예. 실제로 보면은 이게 더 맑고 투명하고 예쁘게 보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 중에 윤곽선을 연필로 그리면 망한다고 제가 한 이야기 기억나세요? 연필로 그리면은요 색칠할 때마다 연필의 가루가 번져서 시커멓게 될 거예요. 그래서 윤곽선은 아예 그 피그먼트 라이너 펜으로 그리거나 아니면은 같은 계열의 색으로 이렇게 묻힐 수 있도록 그렇게 그리면 되겠습니다. 이거 사셨어요? 오늘 이거 설명할 건데. 오늘 이거 짱이니까 이거. 예습하셨어요? 제가 오늘 설명드릴 거를 미리 준비해 오셨구나. 그걸로 그리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이 다음에도 더 있네. 이렇게 그려요. 예, 테두리를 그리는. 네, 요 테두리가 그거예요.
예, 두껍게 나와요. 되게 있어 보여. 그래서 잠깐만. 아, 0.3이에요? 아, 잠깐만요. 그 회사에서 나온 그게 아니고 회사만 같네요. 좋다 말았네. 그 회사에서 나온 0.3이 아니라 브러쉬 미디움이라고 된 애가 있어요. 예, 브러쉬예요, 브러쉬. 그러니까 여기가 0.3이 아니라 B라고 써있는 애가 브러쉬거든요. 그래서 브러쉬 미디움하고 브러쉬 스몰이 있는데 얘가 아까 그렇게 굵게 나와요. 오늘 배웠으니까 이제 또 사면 되죠, 뭐. 참고로 여기서 할 땐 잘 안 되다가요, 집에 가면 잘 될 수도 있어요. 예. 몰스킨이에요? 네. 좋은 건 다 쓰네. 장비만 좋아요. 장비는 지금 거의 거의 색연필계 김중만이에요. 지금 장비가 더 진하게 칠할수록 지우개가 잘 먹어요. 예. 진할수록 지우개가 잘 먹고요. 그리고 한번 지울 때마다 지우개가 더러워지거든요. 더러워진 면으로 문지르면 다른 그림이 망가져요. 게으른 분들은요, 그림을 하나 그린 다음에 그 그림 위에 지우고 긁고 흰색 문지르고 하시면 돼요. 몰랐죠? 이런 좋은 방법이 있는지. 색연필 없으시죠? 가지고 올 겁니다. 아, 그래요? 가지고 오고 있어요? 네. 혹시 옆에 짝꿍이 색연필 없으면은 색깔 3개만 빌려주세요. 제일 안 쓰는 걸로.
색연필을 왜 아끼세요? 네? 네? 특별한 이유라도. 실력이 좀. 뭘 이게 써야 실력이 나죠. 실력 키운 다음에 쓸 수 없어요. 그 사이에 색연필이 썩어 문드러져 버리기 때문에 있을 때 다 써버려야 돼요. 외곽선이 없으면 그림이 잘 안 보이거든요. 네. 이거보다 조금만 더 진한 색으로 외곽선을 두르면은 그림이 잘 보이고요. 이렇게 그리면 눈이 피곤해져요. 네. 그래서 시력이 나빠져요. 이게 조그마니까 대충 그려도 있어 보이네요. 그죠? 저 열심히 했는데 더 중요한 거. 김중만 다운데 역시. 저도 처음에 저 가지 하나 그리는데 30분 걸렸거든요. 근데 나중에는 더 빨리빨리 그릴 수 있어요. 지금 보니까 가지 하나 기르는데 거의 한 일주일 색칠할 기세인데요. 멋있다. 구운 계란 같아요. 맥반석. 네, 맥반석. 비싸 보이는데요. 지금 하고 있는 건 우리가 그 연습하는 거니까요. 너무 열심히 그리지 마세요. 지금 여기 보니까 지금 너무 열심히 그려서 작품을 만들고 계시. 중요한 거는 세 개 다 빨리 해보는 거. 예, 너무 잘하셔서 제가 지금 질투심이 나서요. 예. 조금만 잘하세요. 예.
나중에 가지 하나만 그 드로잉 노트에 꽉 차게 다시 한번 그려보시고 예, 오늘은 연습하니까 빨리빨리 예. 또 재밌는 효과 하나가요. 예를 들어서 가지에 보라색을 조금 흐리게 칠해놓고 나서 하얀색 색연필을 막 문지르잖아요. 질감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붕 떠있던 색연필의 느낌이 하얀색 색연필을 막 문지르면은 번지면서 종이에 착 달라붙는다 그럴까? 그런 느낌이 날 거예요. 잠깐만, 이 앞에는 뭐예요? 우와! 아니, 멋있어서. 네. 근데 여기 깎아 이렇게 됐어요. 이거 저기죠. 프리즈마죠. 예. 얘네가 이 둘러싸고 있는 나무가 결이 좀 이렇게 쭉 약하더라고요. 쪼개지더라고요. 예. 쪼개져가지고 불량품인데요. 구입처에 얘기해서 그거 하나만 바꿀 수 있으면 좋겠다. 낱개로 살 수는 있는데요. 예. 쪼개져서 기분이 나쁘죠. 예. 종이가 막 긁어지죠? 네. 그게 좀 당황스럽죠?
왜 그러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잘 긁어지나요? 잘 안 되죠. 네, 잘 안 된다는 걸 알려드리려고 실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긁기는 잘 안 되기 때문에 함부로 쓰지 말라라는 게 오늘의 교훈입니다. 네. 그래서 사실 긁기 안 해봐도 되거든요. 네. 긁기는 잘 안 써요, 의외로. 왜냐하면 한번 긁어보면은 종이가 찢어진다라는 걸 알게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엔 잘 안 긁게 돼요. 이게 긁어도 별로 티가 안 나죠. 왜냐하면 흰색 부분이 많아서. 그래서 저 그림하고 이거랑 보면 밑칠이 진하게 돼 있을 때 긁어서 이렇게 효과가 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느낌 좋아하면 그냥 계속 이런 식으로 그리시되 긁는 거는 별 효과가 없다라는 것만 알면 돼요. 왜요? 왜? 그림 막 살아나죠? 예. 그러니까 흐리 멍텅하다가 막 밑칠을 진하게 해주니까 막 그림이 살아나요. 그러니까 그 얘와 얘 차이죠? 예. 네, 그러니까. 그죠? 봐봐, 이거 얘가 살아난다. 그러니까 여기 요 흰색 부분 느낌은 프라즈마만 이렇게 돼요. 딴 거는 흰색 칠하잖아요. 따로 막 놀고 섞이지도 않고 막 짜증이 막 나요. 그래서 나는 아닌가 보다 막 그런 느낌 나는데 얘로 그리면은 막 와 내가 이런 실력이었어. 막 우와 막 그러면서 막 계속 문지른다니까 흰색으로. 그래서 흰색이 막 빨리 닳아요. 자,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요. 참고로 세 번째 저 긁기는요. 제가 해보니까 잘 안 쓰게 되더라고요. 왜냐면은 종이가 자꾸 찢어져요. 그래서 정말 나는 긁기를 한번 제대로 해보고 싶다라는 분 아니면은 그냥 긁으면 종이가 찢어지는구나. 요 정도 교훈만 얻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아직 못한 부분들은요. 집에 가서 마무리를 하시고요. 2개까지 하신 분. 네, 한 절반 정도 되네요. 예, 그래서 넘어가고 긁기는 나중에 한번 집에 가서 해보세요. 넘어갈게요. 자, 그런데 하얀색을 칠하고 아니면 지우개로 지우고 긁어도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눈을 표현하고 싶은 경우에는 아무리 긁어도 아무리 지워도 흰색을 발라도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림 그릴 때 이 눈에 있는 동그라미만 빼놓고 색칠하냐? 진짜 힘들어요. 여기 있는 동그라미가 이 눈이 한 100개 정도 되는데 100개 빼놓고 색칠하려면 아마 쉽지가 않죠. 그래서 눈을 제일 나중에 포스터 컬러로 그냥 찍어준 거예요. 이렇게 하면 실제 배경은 그냥 파란색이나 진한 파란색으로 싹싹싹 한 다음에 제일 나중에 눈만 이렇게 찍어주니까 의외로 그리기가 쉬웠던 그림이에요. 그래서 효과도 되게 있고, 그래서 연말에 사랑하는 사람한테 크리스마스 카드 만들 때 이렇게 색연필로 그림을 그리고 나서 포스터 컬러나 아크릴 물감 같은 걸로 이렇게, 아니면 화이트 있죠, 화이트 그걸로 찍어주시면 돼요. 그럼 되게 쉽게 이런 눈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예, 요거는 이제 뭐 굳이 길게 설명 안 해도 해보면 되겠죠? 예, 해보면 되는 그런 과제고요. 자, 요번에는 칼 가져오셨어요? 칼. 나는 칼은 없고 연필깎이만 있다. 그러면 종이에다가 그 연필깎이를 분해한 다음에 한 번씩 깎아요. 그 다음에 나무를 걸러내고 거기 있는 그 색연필 심 깎인 부분만 이렇게 잘 분리해가지고
하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네. 네, 불가능한 거고요. 옆에 칼을 빌려서 자, 두 가지가 있는데 참 지저분하게 나오네 화면에는. 자, 두 가지가 있는데 둘 중에 하나만 해보면 되겠어요. 어떤 거냐면은 심을 갈아가지고 예를 볼게요. 나무를 설명할게요. 이 나무가 있는 이 부분, 그 다음에 이 풀이 있는 아랫부분 빼고 나머지 부분에 심을 뿌리는 거예요. 이렇게 심을 뿌리고 나서 거기를 손으로 막 문대요. 손으로 막 문대고 나서 그 다음에 밑에 풀밭 칠하고 나무 칠하고 하면은 이 부분, 이 경계 부분에서 굉장히 그 뭐라 그럴까? 서정적이라 그럴까? 몽환적이라 그럴까? 이런 느낌이 납니다. 사과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는 지금 표현이 잘 안 됐는데 여기 제일 밝은 부분을 비워놓고 여기다가 복숭아네요, 복숭아. 복숭아의 이 주황색 아니면은 밝은 노란색을 갖다가 뿌리고 나서 여기만 이렇게 바르고 나머지를 이렇게 색칠하는 그런 방법으로 그린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개 중에 하나. 저는 개인적으로 나무 그리는 게 더 쉽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노란색을 가지고 이렇게 나무를 빼놓고 나머지 테두리를 갖다가 연필심을 긁어서 이렇게 한번 문지른 다음에 나무와 풀밭을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얘는 딱 5분만 해보세요. 5분만. 노란색을 바를 부분들을 잘 생각해야 돼요. 노란색으로 이 테두리를 미리 그려도 괜찮아요. 그림을 그렸을 때 내 그림이 옆에 사람보다 미운 경우가 있는데요. 그건 종이가 누렇기 때문이에요. 정말요. 옆에 종이는 하얗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저 하얀색 밝은 부분이 위로 올라와야 되는데 얘는 그 느낌이 없으면 그림이 맹숭맹숭해져요. 그래서 그림이 좀 안 이쁘다 싶은 건 내 실력 차이가 아니라 종이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칼이요? 칼. 잠깐만요. 여기서 칼 하나도 없어요? 칼 잠깐 잠시 후에 빌려주세요. 어설프게 조금 깎아서는 택도 없고요. 많이 깎아가지고 빡빡 문질러야 돼요. 예, 그래야지만 색연필 입자가 종이 위에 콱 박혀요. 진짜 그렇게 하네요? 오. 연필깎이를 가지고 심만 깎는 거예요, 지금. 오, 그렇게 할 수 있구나. 노란색이 대체로 부족하네요. 되게 이렇게 조금 깎다 만 느낌? 칼 어디 있어요? 칼 하나예요? 아. 초등학교 때 연필 안 깎아봤어요? 칼 다 쓰신 분? 네. 여기 칼. 네.
칼 필요하세요? 예. 칼 좀 빌려주세요. 칼 다 쓰신 분. 아, 고맙습니다. 여기. 네. 참고로 그 배경을 이렇게 색연필을 깎은 경우에는 앞쪽에 그리는 애들은 진하게 그려야 돼요. 그래서 배경도 흐리고 앞에도 흐리면 이게 뭔가 개슴츠레해가지고요. 네, 그렇습니다. 배경이 흐리면 나무는 진하게. 그리고 너무 크게 그리면 힘들어요. 많이 깎아야 돼서. 한 4분의 1 정도? 종이의 4분의 1 정도로. 재밌죠? 네. 네, 그죠? 네. 생각지도 못했던. 네. 계속 더 빡빡 문지르세요. 팍팍 좀 깎아요. 무슨 생활 지진하냐? 오, 멋있네요. 네. 칼, 예. 칼. 예. 요 칼인가요? 네. 잘하셨네요. 네.
잠깐만 보여주세요. 네, 저 뿌려드릴게요. 저기 굉장히 잘한 샘플이 여기 있습니다. 그 테두리를 이렇게 나무가 하늘과 겹치는 부분이 비어 있어야 돼요. 이렇게 하면은 느낌이 좀, 자 이쪽도 나무와 하늘이 만나는 부분이 이렇게 비어 있으면은 상대적으로 느낌이 좀 더 살아나고 나머지 부분 이렇게 손의 느낌이 이렇게 날 수 있게. 이 경우에는 그죠? 느낌이 좀 다른 게 뭐라 그럴까? 나무가 하늘에 빠져버린 느낌? 그래서 이건 딱 이렇게 경계 부분이 이렇게 살아 있으면 느낌이 더 좀 많이 다르죠. 자, 제일 잘한 우리 한나 씨에게는 특별히 픽사티브를 뿌려드리겠습니다. 뭐 선물은 없고 그냥 이거 한번 뿌려드리는 게 아무나 못 뿌리죠.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이렇게 번지지 않아요. 특히 가른 경우에는 나중에 막 가루들이 막 이렇게 되는데. 네. 다음부터 앞쪽에 앉으세요. 네. 나무와 하늘의 경계가 있어야 예쁘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대충 이제 갈아서 배경을 만들고 그 다음에 진하게 앞쪽에 사물을 표시하면은 어떤 느낌이 나는지 대충 아셨죠 이제? 네, 계속 가보겠습니다. 자, 이건 숙제예요. 우리가 색연필로 그림을 그릴 때 이렇게 손의 움직임을 스트로크라고 하고요. 그 움직임의 결과 나타난 그런 그 그림 연필 자국들을 해칭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왼쪽의 사과는 우리가 흔히 보듯이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일방향으로 이렇게 쭉쭉쭉 그린 거고, 오른쪽에 있는 이 크로스 해칭 스트로크는 연필의 방향 이렇게 색연필의 방향이 전부 다 다르죠.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느낌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은 왼쪽에 있는 느낌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건 이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느낌대로 하면 돼요. 조금 전에 우리가 그린 나무는 아마 이렇게 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죠? 나무는 대부분 이런 느낌들 했을 텐데 그렇게만 하지 말고 크로스 해칭이라는 방법으로, 그래서 선과 선이 겹치는 방법으로 그릴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렸고, 요거는 한번 숙제로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자, 이제 색연필로 우리가 채색을 할 때 외곽선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드릴게요. 어떤 그림을 그릴 때 색연필 같은 경우에는 자, 일단 색이 있으니까 얘들은 채색을 할 수도 있으면서 동시에 외곽선을 그리는 드로잉, 그러니까 라인을 그리는 도구로도 쓸 수 있는데, 요거는 지난번에 제가 숙제로 내드렸죠? 아닌가요? 숙제로 내드렸던 그 샘플이고, 자, 일단 저는 0.1mm 라이너를 가지고 외곽선을 그렸어요. 요것만 봤을 때는 별 볼 일 없죠? 그죠? 뭐, 와, 라인이 멋있다 이런 느낌 없고, 그냥 뭐 피망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파프리카네요. 파프리카를 그렸구나 정도의 느낌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노란색으로 색칠을 조금 해요. 자, 이 가장 밝은 부분을 비워놨습니다. 그리고 연두색으로 이렇게 꼭지 부분도 이렇게 색을 칠했고요. 보통 이 정도를 밑칠이라고 하는데, 밑칠이 없으면은 그림이 좀 뭐랄까 꽉 차 있다는 느낌이 안 들고 하얀색 종이가 막 이렇게 비쳐서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밝은 색으로 꼼꼼히 밑칠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노란색 위에 주황색을 약간 더 입히는 거예요. 그죠? 계속 이 하얀색 부분을 비워놨어요. 그죠? 흰색 부분 아예 색칠 안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더 칠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어두운 부분은 더 어둡게, 그 다음에 꼭지도 진한 부분하고 밝은 부분을 차별화해가지고 칠하고 나서 이제 계속 칠하면, 아이고. 계속 칠한 거 어디 갔지? 네. 계속 칠하면은 이렇게 됐습니다. 예, 이렇게. 그러니까 밝은 부분하고 어두운 부분하고, 밝은 부분은 밝게, 어두운 부분은 어둡게 칠해야지만 그림이 뭐랄까 선명하다 그럴까? 그런 느낌이 나고, 테두리 선도 잘 안 보이죠. 그죠? 분명히 색연필의 라인을 밖에를 0.1mm 라이너를 가지고 칠했는데 전체적인 느낌이 조화를 이루고 있어서 이 라인이 잘 안 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거부감이 없어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밖에 있는 라인 자체가 거부감이 없고 전체적으로 조화를 잘 이루고 있는 경우죠. 또 이제 슬라이드를 이런 식으로 만들었고요. 자, 요거는
그 유명한 뽀로로 군입니다. 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겉에 이 테두리만 칠했을 때는 뭐 특별한 거 없어요. 그냥 뽀로로 군화 정도 알아볼 수 있을 정도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밑칠을 이렇게 대부분 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까지 해놓고 다 했다고 해요. 그죠? 이렇게 색깔 한 색깔씩 골라서 뭐 입술은 또 뭐 빨간색, 머플러는 뭐 주황색, 옷은 파란색 이렇게 대충 칠하고 나서 있다고 하는데 다 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힘이 없어 보여요. 근데 요거를 조금 더 칠하면 아까보다는 좀 더 이렇게 색깔이 진해 보이죠? 그 와중에서도 눈하고 얼굴 쪽은 따로 안 했고요. 보면은 여기서 지금 애가 좀 멍청해 보이는 게 왜 그럴까요? 눈동자에 힘이 없어서 그래요. 눈동자에 힘이 없으면 애들이 다 멍청해 보입니다. 여러분도 그래서 눈동자 항상 힘을 주고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눈동자에 힘을 줘서 칠하면 이렇게 돼요. 이쁘죠? 예. 그래서 눈동자에 힘이 없으면은 애들이 멍청해 보인다. 이게 오늘 해드릴 말씀이고요. 사실은 저도 처음에 눈동자에 이 가장 밝게 빛나는 부분 있잖아요. 여기를 비워놓고 흰색 색연필로 칠해봤어요. 그랬더니 애가 동태처럼 눈이 탁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망했다 싶어가지고 다시 검은색으로 다 칠하고 나서 화이트로 눈을 딱 찍었습니다. 그게 요거예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그 하얀색 밝게 빛나는 부분을 비워놨다가 흰색으로 칠하면서부터 얘가 눈이 탁해지면서 큰일 났다. 백내장 걸린 뽀로로가 됐구나. 뭐. 그러다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다시 검은색으로 다 칠해버리고 나서 화이트를 찍었습니다. 그랬더니 똑똑해 보이죠.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화이트는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활용점점이라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뽀로로의 눈동자를 화이트로 찍었다. 이게 활용점점. 네. 자, 가끔 가다 보면은 우리가 그렸는데 그 라인이 깜짝 죄송합니다. 라인이 좀 굵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경우가 그런 거예요. 여기 오른쪽에 보면은 코픽 멀티라이너라고 되어 있죠. 제가 사실은 붓펜이에요. 붓펜. 그래서 0.1mm, 0.2mm 이런 게 아니라 붓펜이고요. 붓펜 같은 경우에는 꼭다리에 붓펜이라고 이렇게 브러쉬를 뜻합니다. 그래서 M은 미디움 사이즈, 중간 굵기의 브러쉬가 이 코픽 라이너고요. 가격은 2,500원 정도. 그리고 잉크는 피그먼트 잉크입니다. 그 말은 그리고 나서 배경에다가 물감 칠해도 이 먹선은 번지지 않는다라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이렇게 입냄새 나는 게 보면은 그림 자체는 별게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코픽 멀티 라이너로 두껍게 붓펜으로 칠하고 나서 다시 이렇게 대부분 사람들이 여기까지 하고 나서 다 그만둬요. 다 했다라고 하는 게 여기까지거든요. 초딩들도 여기까지 해요. 그리고 나서 다 했다. 이렇게 왜냐면 여기는 뭐 갈색, 여긴 초록색, 뭐 바닥은 풀색 이렇게 칠하고 나서 그만두는 게 초딩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색상을 칠하는 거예요. 혓바닥은 빨간색, 뭐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칠하고 그러고 나서 끝까지 다 칠하면은 이런 느낌이 납니다. 네. 아시겠죠? 그래서 배경이 있을 때와 없을 때 그리고 색상을 진하게 칠했을 때 특히 이 냄새에 의해서 풀이 말라 죽은 그 부분을 잘 보세요. 그죠? 네. 그런 느낌들을 잘 살려가지고 되겠습니다. 진짜 이렇게 죽는 것 같죠? 네, 냄새 때문에 이런 느낌을 살릴 수 있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동화책이에요. 얘가 입냄새로 도둑놈을 다 잡거든요. 그래서 이런 동화책 좋아하는 거고요. 자, 요거는 색연필 칠하고 나서 이 피망을 살리기 위해서 배경을 진한 보라색으로 칠한 거예요. 진한 보라색으로 칠하면서 모퉁이에 있는 느낌을 살리기 위해서 선을 이렇게 하나씩 그어주고 요 경계로 해가지고 색상을 다르게 이렇게 칠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똑같은 사물인데 배경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느낌이 조금 많이 달라지게 되죠. 자, 드디어 이제 우리가 준비해온 캔 음료를 그리는 시간입니다. 자, 여러분 준비해온 캔 음료를 지금부터 시간이 많지 않지만 약 한 17분 정도 그릴 수가 있네요.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 캔 음료를 그려보세요. 캔 음료 없는 분? 여기. 자, 요거 제가 특별히 저의 온기가 느껴지는 특별히. 네.
아, 잠깐만. 좋은 게 있다. 캔 음료 없는 분, 손 들어보세요. 껌을 그리세요. 네. 두 분 다 없어요? 거기 레시피 있는데? 자, 다 가지세요. 인원수에 맞게 뽑아왔어요. 자, 여기 캔 음료가 없는 분은 껌을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로커라는 웨하스인데요. 이건 집에 가서 숙제를 하세요. 네, 이거 뽐내느라고 힘들었어요. 작두지를 좀 해왔습니다. 그 어렵다고 생각이 되는 게요. 이렇게 뜯어보면은 그리고 싶은 부분만 그리면 돼요. 전체를 다 안 그리고 그리고 싶은 부분만 그리시면 됩니다. 그 하루야채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시리즈예요. 그래서 하루야채가 3가지 시리즈가 있는데 3가지를 여기 또 있네요. 이렇게. 얘가 그리기가 쉬워요. 보면은 그림들이 이렇게 작고 그다음 대충 그려도 조금 있어 보여요. 자, 기억해 두셔야 될 게 꼭 그대로 그릴 필요는 없어요. 보고 본인이 원하는 스타일로 그리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우리 중고등학교 때 배운 게 그대로 그리라는 그 압박이 있어가지고 그 와우 풍선껌도 2개 드렸는데 하나만 그리셔도 되고요. 음료수병 그릴 때 중요한 거는요. 스케치나 선을 그리는 게 아니라 채색을 하는 게 되게 핵심이에요.
잠깐 보여주세요. 상당히 좋은 전략이 하나 있어요. 작은 노트에 작게 그리면 빨리 그릴 수 있어요. 보세요. 자, 작은 노트에다가 작게 그렸어요. 네, 완벽하죠? 네, 누가 봐도 이게 와우껌이라는 거는 대충 알 수가 있어요. 자, 작은 노트에 작게 그리면은 사나이답죠? 예. 자, 우리 사나이 성격쟁이. 저런 노트는 또 어디서 구했는지 참. 그래도 몰스킨이에요, 제가. 네. 좀 내리세요. 이거 끝나고 먹으려고. 네. 잠깐만 앞을 주목해 주세요. 안타깝게 시간이 벌써 다 돼버렸습니다. 네, 시간이 다 됐고요. 몇 가지 알려드릴 게 있어서, 자, 풍선껌은 나눠드렸죠? 혹시 카드 못 받으신 분 계세요? 네, 다 받으셨고, 요거 로커 크래커 카드도 다 받으셨죠? 자, 중요한 게, 자, 제가 지금부터 몇 가지 이미지를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색연필 그림에 필요한 연습을 할 수 있는 이미지들을 몇 가지 보여드릴 건데, 그 전에는 미처 생각지 못했던 것들을 다시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여러분 수박 좋아하시죠? 그죠? 그래서 지금 화면이 이게 프로젝터가 조금 이제 색감이 다르게 보여지는데, 제가 교재를 바로 공유해 드릴 테니까 이거 보시고 나서 이제 숙제를 하시면 되고, 자, 또 몇 가지를 계속 보여드리면, 자, 예전에는 파프리카를 아무 생각 없이 봤는데, 저는 최근에 파프리카를 딱 보면은 어디가 제일 밝은지를 봐요. 어디가 제일 밝은가? 그리고 녹색은 어디가 제일 밝은가? 이런 식으로 파프리카를 보는 눈이 조금 달라질 수 있고요. 자, 요거는 해태에서 나온 아이스쿨 캔디라는 그 잔소리졸이 들어있는 그런 껌인데요. 요것도 한번 나중에 한번 그려보시고요. 자, 요거는 중국 차입니다. 요거 숙제예요. 요게 어려워 보이는데 색연필로 그릴 때 되게 있어 보이게 그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색연필로 잘 그려보면은 일단 좀 있어 보이게 그려볼 수 있고, 자, 요거는 수선화. 예, 수선화인데 배경이 검은색이라서 이 테두리나 노란색이나 주황색을 잘 볼 수 있습니다. 자, 요거는 튤립. 튤립, 혹시 튤립 안에 있는 요 암술 수술 제대로 보신 분 계세요?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생겼어요. 튤립 안에 있는 암술 수술. 이것도 보면은 어려워 보이는데 색연필로 표현했을 때 되게 쉽게
잘 표현이 되는 그런 그림들이에요. 자, 요거는 뭐라고 부르죠? 얘? 레디시라고 하죠. 예, 레디시 밭에서 막 따온 레디시를 제가 그려봤어요, 예전에. 그려봤는데 요거는 색연필이 아니라 아트레이지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으로 그린 거예요. 타블렛에 연결해가지고 색을 이렇게 막 칠하면 여기 도구 모임 보이세요? 그래서 뭐 연필 도구, 뭐 붓 도구 해가지고 이렇게 그려보는 프로그램입니다. 아트레이지라고 하는 프로그램이고요. 타블렛이 있다면 한번 써볼 만한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이 아트레이지 가지고 막 만든 티셔츠가 바로 이거예요. 보이세요? 예, 이렇게 그려가지고 티셔츠를 만들어 본 게 바로 이 티셔츠고요. 자, 여러분 딸기를 봤을 때 예전에는 아무 생각 없이 봤을 텐데 이제부터는 딸기를 봤을 때 이 씨를 어떻게 표현할지를 봐야 돼요. 딸기 이 씨 어떻게 표현할 거예요? 1번 표현 안 한다. 2번 노란색 포스터 물감으로 찍는다. 어떻게 하죠? 아니면은 여기 비워놓고 이렇게 동글동글 주위만 색칠한다. 네, 그건 적당히 알아서 여러분이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거 창문 혹시 어디서 봤는지 기억나세요? 예, 제가 예전에 한번 그렸던 창문입니다. 그래서 실제 사진을 보는 창문하고 이거를 그림으로 그렸을 때 창문이 좀 느낌이 좀 다른데, 예, 이렇게 본 거를 그려볼 수가 있겠고요. 자, 이거는 우리 회사 근처에 있는 약현성당이라는 곳에 오전 7시 50분에 갔을 때 모습이에요. 이 그 전체적인 그림자의 길이하고 색깔 톤을 봤을 때 이게 오전인지 한낮인지 이렇게 구별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도전해 보실 만한 과제고요. 자, 그렇죠? 좋은 질문이에요. 왜 이렇게 많아? 네, 좋은 질문이에요. 잠시 설명드릴게요. 자, 요거는 색연필하고 보면 우리가 배웠던 거 왠지 써먹을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그죠? 여기를 보면 아, 이 부분은 흰색하고 무지름 되겠다라는 느낌이 훅 나야 돼요. 네, 그렇게. 여기는 긁으려고 했더니 검은색이네. 검은색으로 칠하면 되고요. 자, 이거는 테디베어. 지금 사진은 이런데 실제 교재 보면 좀 더 귀엽습니다. 그래서 테디베어 지금 눈동자가 안 보이는데 눈동자가 핵심이에요. 이렇게 검은색으로 하고 나서 화이트로 쿡 찍으면 될 것 같고요. 털은 색연필의 특징이 이 털 표현이 되게 자유로워요. 그래서 이게 꼭 이대로 안 하고 대충 이렇게 막 하다 보면은 왠지 있어 보이는 털이 됩니다. 그건 진짜예요. 해보시면 알게 돼요. 모양은 별거 아니에요. 머리띠, 눈깔, 입, 털 이렇게 하면은 금방 멋있는 테디베어가 나올 테니까 여러분을 믿으시고 한번 도전해 보시고요. 자, 요거는 파란색 색종이 한번 그려보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색연필이 반드시 흰색 위에만 그려라는 법은 없고 파란색 색종 위에 이 물고기를 한번 그려보면은 또 다른 느낌이 나올 거예요. 자, 요거는 새인데 새 역시 파란색 색종이 위에 한번 그려보면은 다른 느낌이 날 겁니다. 자, 요거는 크라운피쉬인가? 니모를 찾아서 그 니모 아빠입니다. 예, 니모 아빠 이렇게 얘도 한번 그려보시고 이 겉에 있는 하얀색은 빼놓고 이 물고기만 한번 이렇게 그려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요거는 제가 좋아하는 무당벌레. 예, 무당벌레도 한번 그려보시면 빨간색 색종이 위에 그려봐도 되고 아니면 하얀색 위에 그려봐도 되고요. 자, 요건 하얀색 위에 있는 무당벌레죠. 한번 무당벌레 자세히 보신 적 있으세요? 별로 없죠? 예. 한 번씩 그려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건 원앙입니다. 원앙. 이게 그리기는 어려 보이는데 그 테두리를 스케치하는 건 대충 하시고요. 색칠을 꼼꼼히 잘 하시면은 스케치는 별 의미가 없다라는 걸 아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 몇 개의 그림을 봤을 때 어렵다고 생각하는 게 그거를 스케치로 표현하려고 하기 때문에 어려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스케치를 대충 하고 나서 색상으로 표현하는 게 색연필화의 그 진수입니다. 자, 왜 이렇게 많이 소개를 드렸냐? 자, 앞으로 제가 2주 동안 못 와요. 예, 2주 동안 못 와요. 그래서 이 지금까지 보여드린 게 3주 분량의 숙제인 거예요. 예, 3주 분량의 숙제니까 예, 좋으시죠? 그래서 3주 분량의 숙제고 8월 8일 다음번이 8월 8일인데 그때부터 물감에 들어갈 겁니다. 예, 물감에 들어갈 거고 색연필화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설명을 안 드리는 거는 이미 더 이상 배울 게 없어요. 색칠하기와 그레디언트, 색빼기와 뭐 흰색 찍기 뭐 이 정도만 되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건 그 다음부터는 많이 그려보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색연필의 브랜드에 따라서 약간 느낌이 다른데 그런 것들 많이 연습하면 되고
어떤 물감을 살지, 어떤 팔레트 살지, 어떤 붓을 살지, 어떤 물통 살지를 제가 요번 주나 다음 주에 올려놓을 거예요. FT 클럽에서 그거 참고하셔가지고 물감이 6,000원부터 8만 원까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적당한 물감을 골라드릴 테니까 그거를 준비해 오시면 되고 8월 8일에 다시 만나는 겁니다. 예. 좋죠? 2주 동안 안 만나니까 좋죠? 예. 숙제 꼭 하시고 이제 수채화 물감을 다음번 8월 8일에 챙겨오시면 되고요. 자, 궁금하신 거 있어요? 예. 없죠? 그러면 오늘 하던 거 마저 하시고 숙제하시고 하루에 한 가지 정도는 꼭 그려보는 연습을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8월 8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